오늘은 정주영 선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주영 선생, 현대그룹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학력이 소학교 졸업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소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소학교 졸업입니다. 농사꾼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현대산업개발,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현대만 붙으면은 어떻습니까? 세계적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학력이 소학교 졸업입니다. 소학교 졸업.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을까요? 1981년 9월 KBS에서 했다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1시간 남짓한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강연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듣고 이 이야기는 꼭 정리를 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연은 정주영 선생이 원고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일생을 시간 순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꾸밈 없이, 군더더기 없이, 과장도 없이 담담하게 드라마틱한 생애를 정리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기업인 정주영의 인간적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순박한 농사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하고 같이 이런 경험은 나눠서 또는 정주영 선생을 잘 모르는 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떼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분의 성공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겁니다. 그 배운 걸 가지고 회사 경영도 하고 아니면 가정생활도 하고 아니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런 거죠. 거대한 인물의 생애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주영 씨가 말하는 정주영입니다. 정주영이 말하는 나의 일생입니다. 요약입니다. 이분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농촌에서 가출해서 그 다음에 인천, 서울에서 막노동하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따라가기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시작에 이분이 자기 부모님, 고향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KBS에서 주어진 강연의 제목은 한 기업인으로서의 경영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무슨 경영 철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기업인으로 생각하는 바를 중심으로 또 한 기업인의 성장 과정과 많은 체험에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이 과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부터 중기업, 국내 대기업, 현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진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어떤 성장 과정이 현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라고 하는 한 50호 되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겨울에 시골촌에서 7남매, 아들 6에 딸 하나 있는 7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역시 7남매, 아들 6, 딸 하나. 우리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도 역시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나도 또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장손으로 태어나면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벌써 정주영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준비된 건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는 어린 시절 서당에 한 3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천자문에서부터 결국은 소학, 논어, 맹자 이런 걸 배웠는데 삼강오류는 서당에서 어렸을 적에 6살에서 9살까지 3년간 배우고 또 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선생은 서당에서 인간의 교양이 되는 기본을 갖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 한 3년 동안 다니면서 중국 고전을 배운 거죠. 소학, 논어, 맹자. 그런데 이걸 배우려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한자를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분이 한문을. 삼강오륜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삼강은 군, 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뭐 이렇게 되고, 삼강 중에서 오륜은 뭐냐면은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이겁니다. 부자는 친해야 되고, 군신 간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 유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사이에서는 말하자면 서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붕우, 유신,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는 어린 시절 서당에 한 3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천자문화에서부터 결국은 소학, 논어, 맹자 이런 걸 배웠는데 삼강오륜은 서당에서 어렸을 적에 6살에서 9살까지 3년간 배우고 또 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서당에서 그 어려운 글을 배우고 매일 아침 선생님한테 외워서 책을 듣고 외워 바치고 또 외워 바치지 않으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히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운 글은 지금 학문을 생각하면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윤리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당에서 배운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인간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그것의 본질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문을 통해서 어릴 때 배우니까 그게 평생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선생은 어릴 때 배운 한자로 자신은 평생을 버티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글 전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걸 꼭 한자로 쓰도록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했던 그분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윤리 모든 걸 다 배웠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양이라는 것은 어릴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면은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신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문명의 발달사죠.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릴 때 가르쳐야 그 인간의 폭이 커지고 깊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교양교육인데, 인문교육인데, 이건 한자를 통해서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전용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문교육에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저렇게 살벌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정주영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아마 통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 소학교에 들어가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학교에서 배운 것은 국어법하고 일본말 이런 것밖에 없고 사실 배울 게 없어서 1학년 들어가서 다녔는데 1학년에서도 무슨 창가나, 이거 노래입니다. 창가나 이런 거는 낙제점이지만 다른 것은 다 100점이고 2학년 배울 게 없으니까 또 3학년 올라가라 그래서 3학년 올라가도 사실은 배울 게 없었습니다. 아주 실컷 놀고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 소학교 5년간이었습니다. 배울 게 없으니 아주 실컷 놀았던 겁니다. 그렇게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왜 배울 게 없었겠습니까? 바로 서당에서 기본을 배웠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양의 고전. 그러니까 정주영 선생은 위대한 기업인이 된 과정에서 기독교적 무슨 가르침이나 현대 경영학 이런 걸 통해서 이룩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교적
서당 교육, 효도와 충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이런 바탕이 서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서당이 바로 한문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있다면은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자를 잊어버리니까 한국어가 소리 비슷하게 돼버리고 암호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서당이 없었으면 정주영 선생 없습니다. 한문이 없었으면 정주영 선생 없어요. 하여튼 그 5학년 동안에 배울 게 없어가지고 실컷 놀았답니다. 아마 이분이 마음껏 논 게 요 시기밖에 없습니다.